2026년 2월 6일 밤입니다. 오늘은 금요일이고 오늘은 이제 돌직구시죠. 강력반 아침에 하고 어, 바로 와서 좀 으슬으슬해서 약 먹고 쉬었습니다. 갑자기 이제 기온의 편차가 심해져서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일단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온수 쪽에 그 수도를 틀어놨어요. 얼지는 않을 것 같은데 모르죠. 또 확인해 봐야죠. 오늘 나온 뉴스 중에서 많은 분들을 경악하게 경악 뭐 황당 기가 막히게 곽상도라고 하는 기억이 가물가물하실까요? 그럼 대장동 50억 클럽이라고 하면은 기억나실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곽상도 부자죠, 부자. 곽상도가 청와대 민정수석 그리고 그의 아들 곽병채. 대장동 일당이 곽병채한테 50억을 줬는데 이게 그러면 곽상도한테 직접 안 주니까 직접 못 주니까 그 아들한테 준 거 아니냐. 이게 결국은 이 대장동 50억 클럽 논란이 그냥 유야무야 된 겁니다. 실제로는 사실 뭐 이 대장동 일당들의 저런 행위를 실제로 처벌도 거의 뭐 그래도 곽상도 같은 놈도 뭐 자신이 무죄다 뭐 명예를 어떻게 회복해야 된다 이지랄하고 있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법이라는 것 형법 정의 이것을 판사놈들 제가 기억하는 사법 기득권자들이 어떻게 갈갈이 찢고 얼마나 형해화시키고 증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무력화시키는가. 좀 전에 제가 이제 본 게 판사 이한영이라고 하는 이게 어떻게 이렇게 그 드라마와 현실이 맞아 들어갑니까? 우인성이가 하는 짓거리 보십시오.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 곽상도 같은 놈들 잘 기억해 보시면 곽상도에 대한 조사는 거의 없었습니다. 조사 자체가. 근데 왜 조사를 못했느냐? 당연히 그 당시에 검찰 애들의 하기 싫어함 혹은 일부러 늦추고 같은 법 기술을 다 써갖고 이렇게 수사하는 놈들이 제대로 하지 않고 기소했을 경우 그리고 그것을 받아먹는 판사가 알아서 증거불충분으로 판결했으니 일사부지레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것을 뭐 민주당에서는 뭐 법 왜곡죄 막 하는데 그러니까 판사가 조사 안 하고 마치 조사를 못 하는 것처럼 하고 검사가 판사랑 짜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이심전심으로 하거나 특히 이제 이 박상도 같이 권력이 있는 놈들을 이 피고인하고 다 짬짬이로 위험이야. 이럴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정의라는 것은 존재하느냐. 그러니까 그럼 뭐가 문제냐. 결과적으로는 사법 기득권자들의 그 기득권을 해먹고자 하는 대장동 클럽 같은 놈들의 것에 대법관이든 다 연결돼 갖고 이럴 경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검사놈들이
지금 검찰 검사놈들이 지들이 되게 정의롭고 뭐 이렇게 떠들지만은 야 이 새끼들아, 이 곽상도 조사는 제대로 했어? 또 이렇게 하죠. 아이 그건 또 그 뭐 그걸 한 검사 일부의 어떤 뭐 일탈이고 뭐 제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부 검찰의 어떤 밀타 이런 건 다 개소리다. 그러니까 검사 이런 제도 그리고 검찰 자체를 없애야 된다. 왜냐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 그러니까 일체 시켜버리니까 하고 싶은 대로 수사하고 기소 안 되게끔 수사해 버릴 수 있는 법 기술을 발휘하잖아요. 제가 이 지금 이제 뭐 보안 수사권을 뭐 존치시켜야 된다 이렇게 떠들어대는 검사놈들한테 이거 한번 곽상도의 수사에 대한 묻고 싶어요. 이따위로 수사하고 이따위로 기소했는데도 니네들이 감히 검사랍시고 목에 힘주고 모가지를 확 그러니까 이게 참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거기다가 판사, 법원은 또 거기에 와서 늘 하는 그 전가의 보도처럼 증거 불충분. 지금 나오는 오인성이나 뭐 지기현이도 그렇지만 이제 판사들은 이제 보십시오. 사건을 잘게 쪼개고 아예 증거가 제출됐어도 그 증거에 대한 판단을 안 해요. 지 마음대로 뇌피셜로 해요. 그래도 우리는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명목하에 증거를 제대로 분석하지 않고 거기에 따라 판결을 내리지 않고 지 마음대로 판결을 내려도 그 판사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전적으로 판사의 양심이 맡기는 거예요. 그게 웃기죠. 어떻게 사람의 양심에 재판을 맡깁니까? 그러니까 제출된 증거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판단 결과에 판결이 종속돼야 되는데,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제출된 증거든 뭐든 뭐 그게 뭐든 아무 상관없어. 지 맘대로 판결하는 거야. 그리고 형량도 지 맘대로 해요. 양형 기준 안 따라도 상관없고 거기에 따라서 뭘 하여튼 맘대로 해. 이게 너무 사람한테 좋은 사람, 좋은 판사라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말 그대로 그러면 AA 판사를 도입해야 되느냐? 아니면 그 전에 배심원제를 도입해야 되나? 참심제를 도입해야 되냐? 그러니까 지금처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같은 사법 시스템은 진짜 쓰레기죠. 쓰레기라는 소리죠. 거기다가 검찰, 소위 수사권과 기소권. 그래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와 증거 분석을 분리하고 각각을 독립시킨 이유도 그런 거고 하나한테 붙여놓으면은 되게 효율적일 것 같죠. 지금 검사놈들 떠들어대는 소리 정서 같은 놈이나 청와대에 있는 검사 출신이나 사법기득원 또는 그와 관련된 변호사놈들이 떠들어대는 소리가 그겁니다. 효율적일 것 같죠. 왜? 빨리빨리 하니까. 그런데 이 검사나 아니면 이 주체가 땀만 먹으면은 전혀 엉뚱한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50억의 무죄를 보고도 검사놈들한테 수사권을 줘야 된다. 어떤 새끼가 그런 판사들의 지금 이거. 그러니까 상식과 법감정을 전혀 거스르는 이런 참사적 수준의 판결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근데 지금의 우리나라의 시스템은 당연한 거예요. 검사애들이 대충 엉성하게 기소해서 해도 기록이 안 남아요. 그 기록을 누가 정리해서 감찰할 사람도 없어요. 거기 무죄가 나와도 아무런 책임도 안 져요. 판사는 또 마찬가지고. 그럼 경찰은 제대로 하느냐? 경찰도 문제죠. 그러니까 수사관의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수사가 필요하지만 걔네들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내외부에서의 감시와 감찰이 필요하다. 그게 핵심적인 거고. 그러기 위한 전제는 뭐냐? 수사교력의 전면적인 공개다. 즉 말하자면 누구한테 맡기든 지금같이 수사 기록이라든가 수사 과정에 대해서 전혀 공개가 안 되면은 이건 경찰이 하든 검찰이 하든 누가 하든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지들 마음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지들 마음대로 하게 될 수밖에. 그리고 거기에 어떤 돈을 받든 어떤 그 뒷거리라든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수사사법 시스템의 지금의 전환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수사기록, 기소기록, 재판기록의 공개, 그를 통한 외부에서의 평가와 객관화를 통한 감시, 다수의 감시, 이게 수사사법개혁의 핵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 보안수사권이건 아니면 뭐 이런 건 다 그 부차적인 부분인 거고, 그런 와중에 핵심적인 부분은 당연하게도 1심 판사든 2심 판사 재판 기록을, 판결문만이 아니라 재판을 기록을 다 공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판결 내렸는가. 그걸 하지 않으니까 이 지들 마음대로 해야 돼. 이게 유권무죄, 무권유죄, 사법기득권의 결정판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조사도 안 하고 기소하고, 조사도 엉망으로 해서 기소해서 무죄를 만들어주고,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이 위기 상황인데, 이재명은 이걸 알까요? 이재명. 물론 지금 뭐 부동산 투기하고 싸우고 있고 뭐 그렇지만은 참 답답합니다. 이 곽상도의 이 무죄 받고 이 웃는 모습 보면 이 주둥이를 확 얼굴을 싸대기를 때리고 싶지 않습니까? 이런 참 너무 가소롭고 아주 이게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잠깐 시켜가는 즈음에서 오늘 아침에 그 CNN을 쭉 보는데 거드리 서베너 거드리라고 하는 MBC 방송의 간판 진행자, 그의 모친이 납치가 된 거예요. 사실 기가 막히죠. 어떻게 그 유명 앵커의 모친이 백주대낮에 침입해서 납치를 갈 수 있냐.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지금 하는 꼴을, 지금 트럼프의 미국을 보면 저게 지금 얼마나 개판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냥 집에 들어와서 납치해 갖고 갔어요. 그리고 몸값, 그 납치했다고 몸값 내놓으라고 하고 있어요. 야, 이게 지금 그것도 미국 유수의 방송사의 간판 앵커, 아침 뉴스라는 간판 앵커의 모친이에요. 야, 참. 지난주 토요일 밤 9시 애리조나 자택에서 그 밤에 누군가가 침입해서 끌고 간 거예요. 그리고 비트코인 내놓으라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그 바닥을 보이죠. 완전히 바닥. 갑갑한, 참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 참 그렇습니다. 지금 뭐 금감원의 특사경이라든가 특사경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글쎄요. 저는 이제 예전부터 그런 얘기를 했었죠. 특별사법경찰은 확대돼야 된다. 그런데 그 특별사법경찰이 확대되는 데 있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왜냐하면 이 특별사법경찰이 말 그대로 과도하게
수사권을 갖게 되면은 오히려 부작용이 더 심할 수 있다. 근데 다만 이전에는 이 특사경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이 경찰은 무능하고 검찰은 욕심이 많고 둘 다 무능하고 전문성이 없이, 그리고 주가 조작범 제대로 잡지도 못하고 다른 형태의 어떤 전문적인 사기나 범죄 이런 거에 제대로 하지도 대응도 못하면서, 그러니까 이전에는 수사라는 것 자체를 하지 않은 거죠. 그러고도 대한민국이 안전한 나라라고 지랄지랄 했던 거죠. 쪽팔린지도 모르는 겁니다. 경찰이나 검찰 다 똑같은 놈들입니다. 지금 이제 이제 아주 특별한 분야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수사가 거의 안 됐죠. 했다고 하는 건 지랄 같은 소리고 말 같지 않은 소리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금융범죄나 이런 것들은 제대로 하지도 않았고, 대충 검사놈들이 뭔가 좀 조금 하다가 말고 그냥 대충 접고 성과 냈다고 지랄하지만 실제로는 되지도 않았다. 지금 김건희 주가 조작 보세요. 그 따위로 수사해놓고, 그 따위로 뭐 해놓고 아예 김건희도 봐주고 또 수사도 그 따위로 해놓으니까 뭐 무죄 나오기 당연히 무죄 나오는 거죠. 물론 우인성이 같은 놈, 판사 놈이 문제도 있겠지만 이게 다 개판인 겁니다. 즉 수사 기법이나 뭐 수사 뭐 다 웃기는 소리입니다. 그건 뭐 지들만 아는 뭐 하는데 웃기는 소리입니다. 즉 전문적인 형태의 특별 사법 경찰이라고 하는, 우리는 이런 거죠. 미국처럼 ATF나 DEA나 어떤 전문적인 형태의 어떤 사법기관을 독립시켜서 뭔가 하는 것을 철저히 막았던 거예요. 일반 경찰, 일반 검찰이 권력을 가지고 정치경찰, 정치검찰 하는데 특별한 수사 전문성을 가진 사람도 필요가 없는 거죠. 거기에다가 뭐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인 수사 역량을 높이는 수사권의 어떤 세분화, 분립, 이게 필요한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검찰의 수사권은 당연히 필요 없는 거죠. 일반 경찰의 수사권도 최소화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전문 경찰이 필요한 거고. 그런데 이런 전문 경찰, 특별 사법 경찰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수사 범위와 절차, 그걸 어떻게 통제하고, 각 부처의 장관한테 이런 걸 주는 건 더 위험한 거고, 이전처럼 검찰한테 이거를 관할하게 하는 것도 위험해. 이 새끼들 하는 꼬락선을 보니까.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결국은 기소권으로, 일반 기소권으로 통제를 하는 방법. 근데 그 전에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전제가 되는 건 이들의 수사한 기록들을 공개하게 해야 된다. 그런데 당연히 그 수사 기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비밀을 요하는 것일 수도 있고 특별한 기법적인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거를 어떻게 잘 보관하면서도 잘 공개할 수 있냐, 이런 시스템에 대한 문제인 거죠. 사실은 금융경찰, 환경경찰, 특허경찰, 굉장히 전문화된 경찰, 수사 그런 수사 범위는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그럴 때 이걸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그리고 증거를 어떻게 그들을 찾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 사실 지금 우리가 논의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뭐 수사권을 줘야만 해, 이건 진짜 그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지금 너무 이전에 정리했어야 되는 건데 늦으니까 지금 즉 정확히 말하면 특별사법경찰이라고 하는 전문화된 수사관들을 전문성을 키워서 두고 그들을 어떻게 운영하냐,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게 지금 핵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수사사법개혁의 핵심이. 근데 지금 엉뚱한 소리 아직 여기까지는 가지도 못했죠. 나중에 특사경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제가 더 얘기를 더 했으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같은 맥락에서 지금 나오는 게 뭐 이런 겁니다. 지금
국세청에 비밀주의,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국세청에서 탈세를 어느 놈이 진짜 몇천억을 했는데 공개도 안 해. 그리고 공개를 안 하니까, 예를 들면 어느 놈이 탈세를 얼마만큼 했는데 사실 그 탈세가 제대로 된 과세인 건지 이것도 몰라. 예를 들면 어느 그 국세청에 조사관 놈이 탈세업자랑 탈세범이랑 입을 맞춰갖고 사실 1,000억을 내야 될 걸 500억밖에 안 냈어. 근데 이걸 감찰을 해다가 감찰 결과 나오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게 사실 국세청의 그 세금 조사함도 어떻게 보면 특별사법 경찰과 같은 거죠. 전문적인 형태. 얘네들은 막강한 조사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막강한 조사권이 어떻게 행사되고 제대로 되고 있는지도 몰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 재작년 뭐 세수가 뭐 몇 조가 뻥커 났더니 뭐 뻥꾸가 났고 막 그랬더니, 근데 그게 제대로 세수가 잡힌 건지 징수를 하고 있는 건지 몰라. 그 누가 감시를 해야 돼? 그 국세청이 조사하는 애들을 누가 감시해야 돼? 내부적으로 감시한다고 하면 이 새끼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나요? 똑같은 겁니다. 사법사정기관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내부 감찰과 외부 감시를 해야 될 것이냐. 결국은 미국이나 다른 나라같이 핵심은 투명 공개다. 즉 최소한 고위공직자들은 얼마를 벌고 얼마를 세금을 내고 이걸 다 투명하게 하면 이것부터 전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이 새끼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안 하고 있는지 모르고, 얼마를 깎아줬는데 아니 얼마를 안 내고 있는지 그것도 확인도 안 되고, 특사경 문제나 이 공정거래위, 국세청 다 같은 맥락입니다. 민주주의 국가는 기본적으로 투명한 행정, 투명 행정 속에는 당연히 투명한 사법 행정, 투명한 수사사법. 우리는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착각하는 거는 검사놈들이나 경찰놈들이, 판사들이 이 잘못된 그 드라마나 이런 거나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되게 지들이 정의롭고 잘한다고 광고를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은 깨끗해, 대한민국은 되게 투명해. 여러분, 유엔에서 정한 세계 부패 지수에 대한민국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보세요. 공무원들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이 거리에 범죄가 없다. 그래, 그건 없을 수 있어. 그런데 다른 많은 건 썩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 투명함, 이게 진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돼야, 지금은 우리가 해야죠. 이재명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요즘 보이스피싱 요즘 뜸해졌죠? 왜 그럴까요? 캄보디아에서 수천 명의 범인들을 잡았어요. 막. 우리 경찰과 국정원을 칭찬. 맞습니다. 이전에는 그러면 안 했다는 거죠. 엄청나게 많은 보이스피싱으로 엄청나게 몇 년 동안 많은 고통을 받았어요. 애초에 보이스피싱을 이라는 범죄를 분석해서 그 범죄의 원리가 어디서 왔는가를 초기부터 분석해서 알았다고 하면 애시당초 이 지금 벌어지는 거를 몇 년 전에 할 수 있었어요. 이재명은 그걸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말하자면 지금 캄보디아에서 온라인 사기 범죄 연루자가 2,200명이 검거됐다. 우리 경찰과 국정원을 칭찬해야죠. 칭찬하는데 대통령이라면 더 나가야죠. 왜 지금 이 캄보디아 스캠 단지라는 것이 지금 떴을까? 사실은 이런 것이 초기에 탐지되지 않은 이유가 뭘까? 그걸 이재명은 대통령이니까 그거에 대한 문제지식이 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즉 우리는 범죄를
초기부터 어떻게 걸 분석해서 그 분석된 걸 통해서 이 범죄가 어떻게 연결되는 건지를 분석하지 않아요. 나중에 이게 커지고 문제가 많아지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런 물리적 단지가 나타나니까 이걸 때려잡았다고 해서 좋다고 박수치고, 이게 그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되게 늦게 한 경찰과 국정원을 사실은 저는 징계하고 시스템을 바꾸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와서 사람들 엄청나게 고통받고 죽어나가고 뭐 몇 조, 몇십 조 막 터지고 나서 이제 와서 뭔가 했다고 해요. 왜 했죠? 이거라도 하니 다행이죠. 그런데 애초에 이게 없을 수 있었잖아요. 그 시스템이 이유가 뭐냐? 수사사법에 뭐가 많군요. 이런 걸 따져봐야죠. 밑에서 보고하는, 예? 밑에 있는 자기 부하들이 이렇게 이거 보고하니까 잘 됐다, 이것만 하면 다른 대통령과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이렇게 한 번에 단속하고 그냥 하면 어디 가죠? 캄보디아는 이제 태국 딴 데로 가겠죠? 그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어쨌든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범죄는 분석되고 거기에 따라서 대응책을 초기에 분석할 수 있고 대응할 수 있다. 전문화된 경찰 시스템을 만들어내고, 범죄란 건 완전히 없앨 수도 없고 영원히 사라지게 할 수도 없어요. 늘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놓고 피해를 줄이고 예방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걸 못하니까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거예요. 그렇고 이렇게 된 이러면 이 꼴을 만드는 놈들이, 수사사법의 기득권자들이 이렇게 엉망 만들어 놓고 그 이득을 취한 거죠. 보이스피싱도 범죄가 막 엄청나게 막 혼란스럽게 만들어 놓은 수사사법 시스템, 기득권, 사법 기득권자들이 어떤 이 시스템, 이거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어야죠. 검사놈들, 우리 검찰은 안 그래. 우리 개새끼들은 안 물어. 이재명 정부의 검사들은 안 그래. 착해. 정성 같은 새끼들. 다 개소리입니다. 핵심적인 게 뭐냐? 무엇을 만들고 무엇을, 이게 사실은 더 말해 뭐합니까?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어떤 새끼가 있는데, 그 새끼가 또 어떤 책을 만들고 그거를 또 공공도서관에서 사주고, 참 가관입니다. 그런 새끼들은 참. 그러니까 혐오 방지법, 역사적인 형태의 이런 것을 처벌하는 이런 것도 없는 대한민국, 참 안타깝죠.